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 키 10cm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아이들의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키도 적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잘못된 외모 지상주의가 이를 부채질한다면 실제로 외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키는 한 사람의 분위기와 사회적 지위, 자존감,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들만 그럴 것일까? 조사 결과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클수록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음식 골고루 먹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운동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 수 있을지 저랑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목차에 보면 첫 번째는 키 성장의 핵심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영양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키를 숙면을 크게 하는 수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운동, 그리고 키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키 성장의 핵심의 균형 잡힌 영양인데요. 넘어가서 보면 보통 아이들이 키를 키우는 핵심은 성장판의 활성화에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성장판이 거의 닫혀서 크지 않는다고 해요. 키 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키 크는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고, 특별히 성장의 단계가 급성장하는 시기가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만 3세 이전을 첫 번째 성장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평균이 급성장기 때는 10cm 이상이 자란다고 해요. 여자아이는 유방이 발달하고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초경을 한 뒤 2, 3년 동안은 키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 1년에 2cm 정도가 최대로 자란다고 얘기하고, 남자아이는 역시 부완이 점점 커지고 음모가 나고 1년에 8에서 12cm 정도 자라는데, 턱수염과 겨드랑이에 털이 난 후부터는 다시 성장 속도가 둔해된다. 그래서 급성장기 때는 10cm씩 확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키 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첫 번째는 생후 만 3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 성장기 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3세가 아직 지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이때 급성장기 1차 성장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양이나 수면이나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 키워주시면 좋고요.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2차 급성장기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영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보통 키의 성장은 몸무게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는데, 자녀 키가 평균적으로 자라는데 몸무게가 평균치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딸은 되게 말랐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처럼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몸무게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몸무게도 어느 정도 키우고 키도 같이 커야지만 키가 계속해서 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부모가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예상보다 10cm까지는 더 자랄 확률이 95%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보통은 유전적인 키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클 수 있는 게 10cm라면 잡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사람의 키는 남한 사람보다 평균 10cm가 작다고 얘기해요. 북한 사람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수면이나 그런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최근 과거보다 환경 요인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10cm 정도가 차지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잘 체크만 해줘도 10cm 이상을 더 키울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를 따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 자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우리 몸의 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수면보다도 먼저는 내 몸에 영양소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불균형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먹거리 보면 아시죠? 옛날 어른들처럼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라 입에 맛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는 먹지만 좋은 음식, 그렇게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먹었으면 성장에 좋은 것들이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아연과 마그네슘, 복한 탄수화물, 식이섬유,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책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미노산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 제가 넘겨보면 영양 불균형을 해결할 보조 방법 영양제 섭취.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먹이다 이제 아무래도 주는데 한계가 있겠죠. 먹는 음식도 양도 한계가 있겠고 주는 종류도 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양을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보조식품을 가지고 보충해 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종합 비타민, 칼슘 보충제, 철분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 다른 아이들 다른 영양소 식탁을 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씹어 먹는 거. 저는 이렇게 우리 큰아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씹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을 때마다 씹는 걸 연습시키는데 우리 아이들 놓치다 보면 대충 씹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10분 동안은 씌워주는 거.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앉아서 쉴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즐겁게 먹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식탁을 같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식탁 자리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먹어라 저거 먹어라 또 골고루 먹어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카페인 얘기가 잠깐 나와요. 아이들이 카페인을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청소년들은 이온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탄산음료 등을 통해서 다량의 카페인을 마시고 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체내에서는 무로 3, 4일이나 머문대요. 내가 카페인을 오늘 먹으면 그 카페인이 3, 4일 동안 내 몸에 머물면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어른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주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카페인이 해로운 것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얘기해요. 안 그래도 아이들 잘 안 먹는데 먹었던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카페인이 있는 음료수나 이렇게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카페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되면 이제 물도 나와요. 아이들에게 먹거리 중에 하나가 건강한 물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좋은 정수 방식은 압축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신종 오염물질 15가지를 모두 제거해준다. 요즘은 이제 물속에 오염물질이 많죠. 근데 그런 인증을 받은 것들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물속에 천연 미네랄을 보존하는 거. 물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내 몸에 미네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 물을 마신다면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서도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을 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운 식사가 건강한 식사다. 한번 이 주제는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고역이 된다면 먹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영양으로 가지 않겠죠.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액의 분비가 적어지고 위와장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영양소도 잘 흡수될 리가 없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웃음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몸의 균형 감각을 회복시킨다.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식사야말로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먹는 게 영양 흡수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좀 작은 양을 먹더라도 좀 건강하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두 번째 키를 쑥쑥 크게 하는 수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활동하는 낮에는 뼈에 있는 성장판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키가 잘 자라지 않는데요.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도 보면 청소년 54%가 키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엄마가 정보가 없다면 정말 커야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의 키를 키워줄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환경을 바꾸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숨어있는 키 10cm를 찾아줄 수 있지만 엄마가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아이들이 커야 되는 시기에 그것을 놓치고 말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기는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로 나누어지는데 1차 성장기는 만 3세까지 2차 성장기는 사춘기를 예를 드는데 만약에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그 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크는 시간을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실제로 해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키가 큰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소득도 높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내면서 평생 다시는 키울 수 없는 키를 잘 고민하셔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키는 깊은 잠을 자는 밤 사이에 자란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낮에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 늦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자. 다들 알고 계시죠?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지. 밤 10시에서 2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전에 잠을 자야지만 그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거. 여기도 보면 밤에는 온몸을 펴고 누워서 자기 때문에 성장판을 압박하지 않으므로 이완을 시작한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키가 자란다. 그러니까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이 만나는 숙면의 시간이 바로 키가 튀는 최적의 환경. 잠자는 시간에 키가 큰다면 그 시간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주면 좋겠죠. 아이들이 자는 환경도 좀 바꾸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성장 호르몬은 성장판과 달리 평생 분비된대요. 우리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장 호르몬은 55세까지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처럼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세포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크면서 깜빡깜빡하죠. 근데 그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도 성장 호르몬을 그 10시에서 2시에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잠이 깊이 들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밤에 10시에서 2시까지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숙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잘 자야 큰다고 얘기했는데 환경이 주변이 시끄럽고 뭐 환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잘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깜깜하게 커튼을 해서 애들이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보면 숙면을 하기 위해서 낮잠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대요. 길게 자면 오히려 밤에 낮잠, 밤 잠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낮에 이렇게 자고 나면 밤에 말똥말똥해서 책 보러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러면 나와야 될 성장 호르몬 시간에 내가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키 크는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키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대요. 특히 방학 기간에 키가 쑥 자라는 경우가 많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키는 당연히 자라기 마련이다. 우리 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훨씬 쑥 컸는 아이들이 있고 의외로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방학을 어떻게 보냈냐의 차이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숙면과 함께 성장판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다른 운동이 병행돼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운동을 시작한 뒤에 약 10분 뒤부터 또 시작해서 숨이 찰 정도의 운동 강도일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운동 후에 1시간까지 분비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1시간을 또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운동하는데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하고 10분 뒤부터 1시간 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그 기간에 집중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취미로 운동을 너무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조금 절제하시는 게 성장 호르몬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단단하면서 키 크는데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육이 너무 단단하면 또 키 크는데 잘 이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정하게 해주는 것이 운동에 좋은 것 같고, 그러면 키 크는 운동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하고 나오는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페달 밟기, 농구, 배구, 축구, 태권도, 수영, 스트레칭.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책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평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걷기, 기적의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걷는 것 또한 쉽지 않죠. 왜냐면 앉아서 게임하랴, 책 보랴,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잘 없지만 걷는 것도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차를 타고 다니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요즘은 계단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학 기간은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면 키가 훌쩍 큰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학 기간에 오히려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에 키가 클 수가 없겠죠. 이 방학 동안에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수면도 취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는다면 이 방학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훌쩍 클 수 있지만 이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음식도 대충 먹고 뭐 운동하지도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면 아이들이 크는데 그닥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이들의 키를 키울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운동은 아이들의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별히 운동이 우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정서적으로도 요즘 애들이 예민한 애들도 많고 좀 산만한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특별히 뭐 애들 학습적이나 운동형 이렇게 그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도 어릴 때부터 놀이나 운동 부족으로 몸을 적게 움직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좀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운동 습관이 중요하겠죠. 먹는 것도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가지만 운동하는 이 습관 또한 평생을 간다고 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숨어있던 키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칭을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이 의외로 키를 키우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 스트레칭은 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아침에는 독소 배출을 하고 밤에는 성장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성장판을 자극해서 칼슘의 흡수와 도와서 골밀도가 향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연골과 관절, 근육 등을 풀어주면 성장판의 활동이 왕성해진다고 하니까 자기 전에 아이들과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 어떤 것보다 성장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아침에 키 성장을 위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 매일매일 해야 효과가 있대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3, 4회만 해도 효과를 본다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칭은 그 순간에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효과가 있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밤사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들도 다 도움이 되니까 조금 아이들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법들이 나와 있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대로 운동법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기의 근력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는데, 뼈는 자신이 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만 강해지기 때문에 뼈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뼈가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뼈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성장 단계별을 맞는 운동도 여기 보면 운동법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 아무래도 키를 돕는 부분도 있지만 방해하는 요인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플러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키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키가 컸지만, 요즘 아이들은 전자파, 환경 호르몬, 게임, 지나치게 많은 과자나 간식 등으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네요. 요즘 어른들만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스트레스다. 아까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 잘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30% 정도가 유전적인 요소가 되고요. 영양이나 운동이나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를 키를 성장을 위해서 영양이나 수면이나 운동 등을 조절하는 것은 플러스 요법이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마이너스 요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감정을 소모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도 성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쓰는 에너지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뒤에 보면 스킨십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니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큰 능력이라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이 다 되어 갑니다. 자, 성조숙증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성조숙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나 너무 아이들이 빨리 크지 않아서 공부를 해서 성장 주사를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성조숙증과 비만은 성종을 멈추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넘겨보면 성조숙증이 오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과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음란물이다. 그리고 음란물에 노출되면 시각적으로, 성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신경에 영향이 가고, 그러면서 성호르몬이 촉진이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만 역시 키 성장을 방해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반이 데려가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비만해서 이렇게 키가 잘 안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성조숙증을 일으키면서 성장판이 다치기 때문에 조금 비만인 경우에는 키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데 다 쓰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성장에 쓰일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비만이 있다면 엄마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조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내 아이는 소중하잖아요.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커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안전한 것들로 아이를 케어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성장 호르몬 주사가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일 뿐이다. 일반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 이를 맞았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견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 먹듯이 가볍게 생각하고 성장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나 좀 문하는 것들이 견해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키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는 말 정말일까요?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리고 뼈를 꼰 사골국은 당연히 칼슘이 많아 뼈 성장에 좋다. 그리고 잔병 치레를 어릴 때 흔히 겪은 일이니 키 성장에 방해는 되지 않을 거다. 어릴 때 아픈 건데 뭐.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아이 먹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그냥 먹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키 성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건강식품을 믿을 만한가? 유아기의 체력을 단련하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체력을 강하게 키우면 키 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렸을 때 업어서 키우면 아이의 키 성장에 방해가 될까? 그리고 성장판이 다치면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를 접어야 하나? 그리고 ADH 약을 먹고 있으면 이 키 성장에 방해가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잠깐 키 성장이 다치면 아이들이 크지 않을까? 성장판이 다쳐도 여기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성장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아직까지 성장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 있는 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은 30%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70%는 엄마가 신경을 써주신다면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어서 영양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클 수 있는 이 적기에 제대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게으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